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테크 62회 부대표입니다. 예, 오늘도 주식 재테크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왜 미중 무역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됐는데 외국인들 사들어오는가? 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사들어오는가? 특히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는데요. 오늘 좀 올라준 것은 어제 이렇게 미국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2060선을 지지해 주었는데요. 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비메모리주를 사주신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손해 볼 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요. 비메모리라고 해서 되게 엉뚱한 주식 사지 마시고요. 동전주 싸구려 주식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모르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절대로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PBR에 대한 제가 정의를 이따가 내려드릴 텐데요. PBR이 1도 안 됩니다. 0.86, 0.87 1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저가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미중 무역 분쟁이 상수로 남아있지만 해결점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가라면 여러분께서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집이 부동산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경매가 돼서 50% 하락되어 있는데 20% 하락되어 있는데 안 사시겠습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것을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사주었는데요. 또 레버리지 이런 거 사주시면 절대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에서 망했다고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식 시황과 제가 PBR에 대해서 우리나라 0.86도 안 되는 PBR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한 이것을 제가 왜 하냐면 저는 항상 누군가가 저한테 물었을 때 그거를 유튜브로 찍습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000을 하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표님? 저는 거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00선이라 우리나라 2000선은 너무나 지금도 싼 거기 때문에 PBR이 0.86이기 때문에 과연 2000을 뚫릴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뚫린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께서는 돈의 80%를 우리 주식 투자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가입니다. 네, 2000선이 안 뚫린다에 저는 한 표 하겠습니다. 네, 뚫린다 하더라도 잠시 하여튼 지금 투자하시면 삼성전자나 비메모리주 오늘 레페스 같은 것도 많이 올라주었는데요. 하여튼 한번 오늘 주식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하면 거의 투자는 흑자다. 예, 주식은 사업이랑 같거든요. 예, 지금 비메모리나 좋은 거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 투자하시면 매도만 잘하면 무조건 흑자다. 네, 오늘 주식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황 알려드리면요. 6월 3일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예, 6월 첫 거래일 외인의 저가 매수세 강력 유입. 달러 원 환율 안정화되며 위험 선호 회복. 예, 오늘은 지수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금일 국내 증시는 6월 첫 거래일부터 강력하게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도 3% 이상을 오늘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적극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예, 한때 1,200원 선을 위협하던 달러 원 환율도 금일 8.8원 하락하며 안정화된 점도 투자자의 위험 선호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 국내를 제외한 주요 아시아 증시의 경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게 반영되며 소폭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5월 MSCI 편입 이슈가 종료된 이후 수급 마찰 요인이 사라짐과 동시에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과 현물 함께 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연기금. 연기금은 항상 장기 투자입니다. 역시 이날 2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선 점도 수급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 사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2.7%, 보험, 종이 목재 업종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예, 통신업이나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3.1%와 SK 하이닉스 2%, 그리고 현대차 3%가 강세를 나타내며 예,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는요, 이렇게 투자자 당일 추정, 삼성전자 엄청 많이 올랐죠. 순매수 해줬어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이렇게 할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5G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죠. 코스피가 갈 때는 돈이 이쪽으로 큰 대형주가 유입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룩스 같은 거 바닥이죠.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어제 저 고객한테 제가 문자 줬는데요. 예, 완전 바닥이죠. 예, 그 다음에 기관.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제 지수 베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정말 안전적인 거, 코덱스 레버리지,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이 유일하게 5년마다 원금 보장해 준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무조건 인덱스 펀드입니다. 즉 레버리지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레버리지, 지금 뭐 5억 있어도 레버리지 다 넣으셔도 흑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네. 언제 파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은 떨어질 것 같다고 선물 인버스를 했네요. 코스닥이 떨어질 때 돈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보면 HB 테크놀로지, 예, 제가 미는 거죠. 예, 2위로 들어와 주죠. 예. 네파스, 예, 항상 제가 추천했다가 제 고객한테 27,000원에서 매도하라고, 이상 됐을 때 매도하라고 제가 문자 줬었는데요. 전 27,000원에서 매도하고 HB 테크놀로지로 갈아탔거든요. 예, 그래서 LB 세미콘 10,000원 지지해주면 12,000원 이상 갑니다. 예, 방탄소년단, 예, 최고의 갱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계도 RF텍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DR텍, 예, 제가 DR텍 같은 거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외국인 보유추이, 예, 외국인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장 종합, 시장 투자자 일자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예,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2067.85. 요게 PBR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또 여기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장기 투자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장기 아닙니까? 연기금, 요런 데가 투자하는 것을 따라 하시면 장기로 무조건 투자 수익 올리시죠. 예, 오늘이 계속 이제 한 2달간 지지부진했었는데요. 2,000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잘 가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LB 세미콘이 저는 오늘 조금 더 사줬어요. 이렇게 HB 테크놀로지 좀 비중을 제가 지난 거에 돌려보시면 61회에 700이 넘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LB 세미콘으로 좀 100만 원 정도 넘겨주고요. 에이스테크 제가 미는 거 3개 LB 세미콘, HB 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카카오랑 대ITI, CMG 제약 요거 제가 가서 뭐 거의 뭐 저는 항상 흑자입니다. 예, 이렇게 주식이 안 좋더라도 흑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새 창으로 가서 도대체 우리가 뭐든지 공부할 때는 네이버로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로 걸어 PBR이 뭔가 도대체 PBR이 뭔가 PBR 제가 공부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주가 순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price book, value ratio. PBR이 되게 중요한 상식 사전이에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PBR로 나눈 비율이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이다. 즉 주가와 순자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순자산이랑 대차 대초표의 총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PBR은 재무 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PBR이 1이라면 여기 되게 중요해요.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즉 지금 모든 거를 다 청산을 합니다. 예. 그냥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고만하겠다 이제 회사를 고만하겠다고 했는데도 돈을 안 버는데도 그거가 더 그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미만은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을까요? 삼성전자를 기업 정보로 보시죠. 여기서 PBR 1.2배. 그러니까 1 하회에 되는 걸 주식을 사면 무조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2도 안 되네요. 거의 지금 청산에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거의 이 가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PBR이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 PBR.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PBR. 그러니까 PBR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그래서 PBR이 우리나라 지금 PBR이 첨가 코스피 PBR 코스피 PBR 2018년 13일 요거 2010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PBR 예 PBR 0.8배 역사적 저점인 순간이에요. 우리나라 PBR은 0.8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숙제 우리나라 PBR 지금 찾아보기. 네 코스피 지수 바닥권 통과 중. 예 7일 전 계속 예 코스피 PER PBR 동반 하락 저평가. 예 저평가다. 네 결국은 신한금융투자는 20일 코스피 2050 이하에서는 매수 대응은 주장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한다. 곽현수 연구원은 지수 2050의 붕괴는 누가 봐도 저평가 영역에 코스피가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10.5배에 위치해 있고 12개월 후행 PER도 10.5배. 둘 간 차이가 이렇게 좁혀진 상황은 이례적이다. 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이 PBR이 지금
역사적 저점이다. PBR을 보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저점으로서 역할은 선행보다는 후행 PBR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지수 2000 언저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평가 기준에서 지켜야 할 선. 그냥 무조건 코스피 PBR은 0.85배. 네, 0.85배입니다. 무조건 지금 투자하시면 무조건 주식 투자는 이익이다. 당신의 전 재산의 80%를 투자해도 코스피 레버리지요. 삼성전자나 막 이상한 주식 사지 마시고요. 무조건 장기로 볼 때 흑자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